여기에 이강인이 후배 아모림 감독 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영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을 다룬 영국 현지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이강인을 두고 뛰어나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과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이강인은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 하나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관찰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 유력지 렐레보 소속이자 이강인의 이적 사가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공신력 높은 소식으로 이강인과 관련된 보도를 속속히 냈던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이강인이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레토는 PSG는 이강인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여러 구단들은 끊임없이 이강인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투토 메르카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한 이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 이 시즌 연속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몇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널 역시 이강인 영입 전에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맥 니콜라스는 아스널의 1월 겨울 이적 시장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니콜라스는 이강인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려있다면서도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매각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시즌 리그 테이블 2위 자리에서 리버풀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아스널로 이적하는 그림이 더 나아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단 7점에 불과한 1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것이 이강인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배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는 영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격수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다소 힘이 빠지고 가르나초와 레시퍼드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 트래퍼드에는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하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선발 자리를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는 후배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영입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중 위협적인 선수가 아마드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외에는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강인의 영입은 파이널 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방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끝으로 재정적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 있는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앞으로 몇 주간 이강인 영입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초반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PSG가 이강인을 매각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 소속 로익 탄지는 이강인이 PSG 내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구단이 시즌이 한창인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주요 선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PSG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은 물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대권에도 도전하고 있어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이강인을 매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전하면서 PSG는 4천만 유로 약 601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차에스는 지난 9월에도 PSG가 6천만 유로 약 902억 원에서 7천만 유로 약 1,052억의 제안이라면 이강인을 매각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매체입니다.
메시와 이강인도 인연이 있는데요. 메시가 떠난 자리의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려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현지 유튜버도 이강인의 드리블이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시킨다며 극찬하기도 했고요. 최근 로리앙과의 리그앙 첫 경기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에 리그앙 공식 사무국의 발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강인은 데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PSG의 공격을 지휘했다. 측면에서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창의적 공격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 시즌까지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PSG에서 하던 역할이다. 리그1 사무국은 이강인이 메시의 후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그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더 플레이어를 선정했습니다. 리그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메시가 남긴 공백은 여전히 커 보였지만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며 구단은 경기 결과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PSG 선수가 된 자신의 활약에 만족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